겨울철 필수품 가습기.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습기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겨울철의 필수품입니다. 대부분 가습기에 세균 감염이 걱정입니다. 가습기가 근데 맨날 이제 씻는다고 해도 그 안에 이제 세균이 있다고 해갖고. 겨울철 필수품 가습기. 과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습기는 세균에 얼마나 감염돼 있을까? 우리가 수거한 가습기는 총 20대. 가정과 회사,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하루 전날 모두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가습기를 가지고 다음날 새벽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20대의 가습기를 온도가 낮은 실험실에 옮겨두고 바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 손을 소독하고 밖의 공기를 차단해주는 실험대에서 검사를 합니다. 샘플을 채취한 곳은 습기가 나오는 분무구와 물통, 진동자 부분입니다. 세 군데 샘플 모두 동일한 시간에 채취했습니다. 샘플은 멸균된 검사지에 담고 24시간 동안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한 후에는 어떤 세균인지 알아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20대의 가습기 중 17대의 가습기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17대 중 진동자 부분에서는 전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17대 모두 물통에서도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불과 1분 동안만 노출시킨 분무구에서도 세균이 검출된 가습기가 9대나 됩니다. 총 8대의 가습기에서 발견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역시 병원성 세균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 균은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폐렴, 뇌막염, 요로 감염과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균은 병원성이 높고 물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대부분의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일종으로 한 번 감염되면 약이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원성은 낮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 등에게 복막염을 일으키는 균과 습한 곳에서 잘 생기는 녹농균도 발견됐습니다. 녹농균은 물기가 많은 가습기에서도 많이 서식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호흡기계 감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그렇다면 가습기의 세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디든지 있는 세균은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에도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진 세균은 가습기 내에서 빠른 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유명한 종합병원인 이곳에서는 몇 해 전 가습기를 모두 없앴습니다. 달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습기 안에서 잘 자라는 세균들이 녹농균이나 폐렴, 강균이나 이런 균들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한테 잘 달라붙는 균이고 그게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찾아간 또 다른 병원의 경우 소아과 병동과 신생아실에서조차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습기에 생긴 세균이 더욱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에 세균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3시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하고 물통과 진동자 등 가습기 구석구석을 매일 세밀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또 세척한 후에는 물기가 마를 때까지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의 적절한 습도는 40에서 50%, 온도는 22도 정도입니다. 가습기를 끈 집의 실내의 습도와 온도를 측정해보니 온도는 적당하지만 습도는 다소 낮습니다. 가습기라든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수초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내에 많이 비치하거나 해서 자연적인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환기시켜갖고 안에 쌓이는 그런 공기들이 밖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잎이 넓은 관엽소화부는 공기 정화에도 좋고 습도 유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내에 여러 개 두면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기관지가 약하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코나 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제나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삶은 수건을 집안에 널어줍니다. 꼭 밖에
밖에서만 수분을 공급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피부나 기관지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됩니다. 병원에서 가습기를 쓰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군요. 심지어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수프 박테리아 일종까지 살고 있었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오은일 PD의 블로그에 가시면 가습기를 깨끗이 관리하는 법과 겨울철 적정한 실내 습도 유지법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